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이번 해부터 새롭게 뉴스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인재현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음란물 5만여 건 중 반 이상이 익명으로 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익명성에 숨어 SNS를 악용하는 사례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연습을 자제해줬으면 한다. 경상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기말고사 시험 기간 중 민속무용학과의 연습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대나무숲은 학생들이 평소 말 못한 얘기를 꺼내놓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특정 학과나 단체에 관해 비방글이 올라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서로 매너 있게 잘 얘기하면 끝났을 일인데 익명성을 빌려서 직접 이렇게 올 수 없다면 학과 사무실이든 그렇게 전화로 이렇게 정중하게 매너 있게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충남대학교 대나무숲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없는 제보는 올리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충북대학교 대나무숲은 총학생회의 홍보운동과 특정 학과의 군기 문화에 관해 비방의 글이 올라와 페이지 관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이 이용하는 시간표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밀 게시판에는 익명성에 기대어 성적 비하를 하거나 거짓 정보를 올리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SNS상의 익명성은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적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에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과장해 표현하는 행위가 나타나 문제입니다. 익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폭넓은 정보를 전달하는 SNS. 이를 악용하기보다 타인과 원활한 소통의 창으로 이용하는 개척인이 되길 바랍니다. GNU 뉴스 이유진입니다. 요즘 교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수칙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내 전동 킥보드 이용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적한 교내를 지나다니는 전동 킥보드. 최근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관하기 쉽고 교내를 이동할 때 편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의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아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전동 킥보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도 가장자리로 다니는 학생도 있으며 실제로 사고가 날 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제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전동 킥보드가 뒤에서 갑자기 횡 하고 나타나가지고 제가 다칠 뻔했거든요. 가방 걸리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전동 킥보드 보면 이제 좀 거리를 둬서 가거나 아니면 인도에서도 가장자리로 피해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한 피해가 생기는 이유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 올바른 이용 수칙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헬멧과 무릎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곳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주행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차도에서만 주행하고 야간 주행 시 라이트를 반드시 켠 상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전동보드 같은 거 오래 탔는데 이번에 필요한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인도에서 달리고 이런 위험한 것 빼고는 나머지 쪽은 규제가 없어서 준수한다고 알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주행 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마냥 어린이 킥보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기 쉬운 만큼 사고가 나기도 쉬운 전동 킥보드.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GNU 뉴스 임재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생리통인데요. 우리 대학에는 생리통으로 인하여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생리공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남용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천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리공결제도란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2006년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으로 우리 대학은 그해 8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생리공결제도는 한 달에 하루,
즉 한 학기에 총 4번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 공결 승인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적용됩니다. 진단서가 필요 없는 단순한 과정이기 때문에 극심한 생리통을 겪는 학생들에겐 무엇보다 좋은 제도입니다. 기숙사를 못 가서 통학을 했었거든요. 오기 길도 좀 많이 멀고 그래서 저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선배가 그 생리공결 제도를 말씀해 주셔서 그거 듣고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리를 하지 않거나 그만큼 아프지 않은 경우에도 생리공결 제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여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생리공결 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는 학생들 중 36%의 학생이 다른 이유로 생리공결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늦잠이 54%로 가장 컸으며 행사 참여와 여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 번 늦잠 잔 적이 있었는데 그냥 생리공결을 쓰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안 갔어요. 잘못됐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대학 본부 측에서는 현재 남용 사례로 인한 민원은 접수된 적이 없으며 각 단과대가 최종 승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허위로 공결을 신청할 경우 학사경고 등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결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덕성여대, 한양대 등 타 대학에서는 생리공결 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승인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로서의 생리공결 제도, 학생들의 남용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 측에서도 더 이상 학생들의 양심에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GNU 뉴스 천유진입니다. 요즘 경쟁사회 속에서 힘들어하는 청춘들이 많은데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낸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희 기자입니다. 혹시 비용과 탕진잼을 아니? GBS는 맑고 밝은 방송이니까 비용은 홧김 비용으로 대체할게. 홧김 비용이란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을 비용을 뜻하는 신조어야. 이 신조어는 SNS에서 한 네티즌이 처음 사용하여 많은 공감을 얻으며 퍼져나갔어. 비슷한 말로 탕진잼도 있어. 탕진잼은 재물을 모두 써서 없앤다는 탕진과 재미의 줄임말인 잼을 합친 신조어야. 탕진잼의 주요 물품은 인형과 문구류, 화장품이 대표적이야. 적은 돈으로 높은 소비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 이렇게만 들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럼 성적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홧김이의 하루를 살펴보자. 홧김이는 새 학기엔 모범생이 될 거라고 다짐했지만 교수님과 시그널만 주고받았어. 홧김이는 이런 속상한 마음으로 버스를 탈 순 없다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해. 택시에서 내려서는 재미있는 인형 뽑기방에 들려. 집에 들어온 홧김이는 공허한 마음을 치킨으로 달래. 치킨으로 부족한 마음은 자기 전 인터넷 쇼핑으로 채우고 잠에 들어. 홧김이가 만약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택시비, 인형 뽑기값, 치킨값, 인터넷 쇼핑값은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게 홧김이의 홧김 비용이야. 또 홧김 비용을 쓰면서 느낀 재미는 탕진잼인 거지. 혹시 너희도 홧김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니? 이런 신조어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소비를 통해서라도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청춘들의 바람이 들어있어. 하지만 자칫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난 뒤 후회하기도 해.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또 다른 비용을 지출할 수 있지. 그래서 지친 일상에 소소한 힐링을 주는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아. 힘들어하는 청춘들이 앞으로는 꽃길을 걸을 수 있길 우리 GBS가 응원할게.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화학식품공학과 권종희 교수가 이오드 수지의 접촉 살균력으로 녹조를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학교 학교기업 동물의료원은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1억 원 출연을 약정하고 이내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원하는 고급인력 양성사업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와 2016 인문학 국책사업 경상대 사업단은 지역문화콘텐츠학교를 창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 있고 정의로운 총학생회. 이번에 출범한 정다운 총학생회의 슬로건입니다.
한 학기가 마무리된 지금 내세웠던 공약들이 얼만큼 진행됐는지 황두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항상 학생과의 소통 부족과 학생 앱이 쓰임에 대한 문제가 뒤따라와 정다운 총학생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 사업으로 사이다를 내세웠어. 사이다는 사용 내역과 이유를 다 알려드린다는 말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겠다는 말의 줄임말이야. 이 공약을 포함해 정다운 총학생회는 가자 캠퍼스 24개, 통영 캠퍼스 3개, 칠암 캠퍼스 3개, 각기 다른 총 30개의 공약을 내걸었지. 올해 1월 정다운 총학생회는 콕방과 제휴협약을 맺음으로써 공약 실천의 첫걸음을 뗐어. 이후 메가박스, 예빛국방 등 다양한 외부 업체와 제휴협약을 맺었고 시험 기간에 간식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 가자 캠퍼스뿐만 아니라 통영 캠퍼스의 공약인 운동장 라인 설치와 무인 프린트기를 보급하면서 다른 캠퍼스의 공약들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어. 이렇게 정다운 총학생회는 30개의 공약 중 15개를 이행하면서 50%의 공약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이행된 공약들 중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취업지원국 신설 공약으로 우리 학교 인재개발원은 에듀스링크라는 업체와 고액의 제휴협약을 맺었지만 홍보가 부족해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몰라. 정다운 총학생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지금 아직 15개의 공약이 남았어. 정다운 총학생회는 2개월 남은 방학을 활용해 남아있는 많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야. 이행된 공약 중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공약을 내세운 이번 정다운 총학생회.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남은 한 학기 동안 지켜지지 못한 공약들이 지켜지길 기대해볼게. 어느덧 6월이 지나가고 7월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만큼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7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